재보선 참패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 여당의 몸부림이 뜨겁습니다. 한나라당이 당지도부 전원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는가 하면 청와대도 임태희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으로 개각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재호 특임장관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장관과 좀 비교적 가까운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한나라당이 이제 재보선 참패 이후 참 어려움 그리고 좀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이번 재보선에서 민심 위반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 경제 지표와 실물 경제와의 이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큰일입니다. 네. 지난 겨울 사실 너무나 춥고도 길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물가고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물가고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괜찮았지만 실물 경제는 엉망이 되고 있었다는 게 현장의 바닥의 민심이었고요. 예. 이런 바닥 민심을 사실 우리 한나라당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 그것이 아마 참패의 최대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 당 쪽의 문제이고요. 혹시 뭐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 경제 지표는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은. 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물 경제하고 경제 지표의 이제 괴리인데요. 특히 여러 가지 이제 국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게 아마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신공항 문제, 작년에 세종시 문제, 이때 사실은 이 모든 게 무슨 법대로 한다, 제도대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이제 공약사항이었고, 그래서요, 이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탁 치고 나가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지난번 약속했던 거는 잘못해서 죄송하다. 다만 이 국가적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고 했었어야지, 그 해당 지역 주민 말고 나머지 국민들께서 무언가 불안해하시는 상황에서 매듭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던 거지요. 아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현재 집권 여당 나아가서 이 정부의 이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해서 의무를 표시했던 것, 그게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개각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이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각과 참모진 개편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정권 말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요. 이 마무리 져야 할 일들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게 일들이 이제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게 사실 장관이 모든 걸 책임지고 풀어나가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청와대하고 이 내각이 힘을 합쳐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장관 보고 책임지라고 할 게 아니고요. 청와대가 정확하게 책임을 져 나가면서 국민한테 혼날 건 혼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이런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개각의 방향이나 당 진영을 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께서 뭔가 이제 좀 변했구나.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안배라든지 특히 사실 이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특정 학교 인맥이랄지 특정 지역 인맥이랄지 이런 걸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그런 새로운 인물 대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때 이재호 특임장관과 좀 가까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 큰 이의는 없으시고요. 아니 우리 이재호 장관이야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 알았던 분이니까요. 제가 그걸 굳이 제가 그거를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이재호 특임장관 개파 모임도 가졌고, 그리고 특임장관실의 직원의 수첩 분실 문제도 논란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 때문에 야권으로부터 선거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예. 이번 선거 결과와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사실관계를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임장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이 전국의 상황, 특히 이제 선거가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은 특이할 게 없습니다. 네. 누구나 해왔던 일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특임장관실이 이번 이제 일을 앞두고서 이 선거를 앞두고 워낙 민감한 일이었기 때문에 매사에 몸조심하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 정말 지적한 대로 너무 좀 나서서 이것저것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산 거는 뭐 100번 우리가 양보를 해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재호 장관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리더십 부족,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민심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그 모든 총체적인 사태의 뭐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 결정을 내리고 이제 비대위 구성을 이제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앞으로 이제 당 지도부 구성, 비대위 결정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당 지도부가 사퇴한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비대위를 잘 구성하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역시 하나는 우리 한나라당이 바닥 민심을 모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지표와 실물 경제와 이 차이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서 주민들과 만나고 국민들의 마음을 직접 듣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전제가 되는 선에서 또 과감하게 인물 쇄신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뭐 하늘 아래 새로운 인물이 있겠습니까마는 네. 저는 아까 이 당내에도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있고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여러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에 구애받지 말고 정말로 이 국민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돼서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자존심을 세워준 분이 김태호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혹시 지도부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태호 우리 이번에 당선자께서 사실 국회로서는 이제 처음이시긴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요, 이미 벌써 도지사를 두 번씩이나 지낸 경력이 있고 한나라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요. 저는 당연히 이제 당으로 들어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지도자급의 반열에 서실 거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지도부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추대를 하자, 내년 총선 때까지 끌고 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추대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추대는 반대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매우 중요한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에 100번 동의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추대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한테 모든 소위 운명을 거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텐데요. 어차피 지금 한나라당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차기를 끌어갈, 즉 차기가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대선 후보들 아니겠어요? 네. 이분들이 다 전면에 나서실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선거를 치른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총선 및 대선을 동시에 치른다는 각오 아래 대선 후보들이,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이죠. 당 전면에 나서서 경쟁하면서 당을 어떻게 끌어갈지. 그래서 총선을 치러내고 대선을 치러낼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이런 경쟁에 조속하게 돌입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을 한 명이 끌어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저는 조기에 우리가 대선 구도를 좀 가시화하더라도, 그리고 당원 당규를 일부 고쳐서라도요, 우리가 정말 대권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총체적으로 총선도 책임지고 대선도 책임지게 하는 그런 구도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이제 여러 가지 대권주자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표도 있고, 그리고 정몽준 전 대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재호 특임장관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재호 특임장관의 당 복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예. 아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는 당에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거론하신 5명 이외에도요. 아직 선수는 작지만 예. 국민들의 마음을 살만한 여러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다 전면에 나서서 새롭게 어떻게 한나라당을 끌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경쟁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대위 체제가 이런 새로운 잠재 후보군들을 총출동시키는 그런 경쟁 구도를 잘 짜주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